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이소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ETF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ETF들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규 상장된 ETF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 먼저 수익률 네.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 1주 수익률 상위를 함께 보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1월 말에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이 부분이 워낙 핫 이슈인데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PBR, ROE 등 기업 가치가 낮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뭐 이런 개선이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거나 관련 ETF를 상장한다는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아직까지 세부 방안이 나온 건 아니고 큰 그림만 나왔는데 이미 좀 주식시장에서 이를 선반영하면서 이제 좀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자동차라든지 보험, 경기소비재, 우선주 이런 주가들이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TF 수익률 상위도 뭐 자동차 탑 플러스, 그다음에 뭐 보험, 경기 소비재, 우선주, 은행 고배당 플러스 이런 ETF들이 좀 상위에 랭크가 됐고요. 네. 반면 이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계속되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다 보니까 유가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원유 관련 ETF들이 좀 5%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잔존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는 박스권 내 등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 한 달간의 수익률을 살펴보자면 어떻습니까? 한 달간 수익률을 살펴봐도 이제 앞서 언급했던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로 구성된 이제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제 금융주 관련 ETF들이 좀 상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특징을 보자면 이제 AI 테마에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워낙 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탑4, 미국 반도체 등 이제 대외 글로벌 반도체 관련 ETF들이 또한 20% 안팎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수익률 상위를 보자면은 약간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보험, 은행까지 좀 다양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수익률과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제 인컴 상품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개인 순매수 최근 일주일 상위를 함께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미국 배당, 그다음에 해외 채권, 커버들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금리 변동성을 피한 파킹형 ETF 쪽으로도 요새 이제 개인 순매수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순매수 상위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CD 금리 액티브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이게 얘기했던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파킹형 ETF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아니면은 뭐 미국 S&P 500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미국 대표 지수의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커버드 콜로는 계속 꾸준한 자금 유입, 그다음에 미국채 30년으로도 계속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들의 또 선호 상품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ETF 상품이 10개 넘게 상장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올해 들어서만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의 ETF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은요, 미국 테크 탑 10, 그다음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는 여전히 이제 기술주, IT 쪽으로 선호가 계속이 되면서 신규 상품이 꾸준히 라인업 되고 있고요. 조금 특징적인 상품이 이제 엔터주에 투자하는 K-팝 포커스라는 좀 신규 테마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라는 게 2월, 5월, 8월 이렇게 시리즈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구조의 신규 상품이 라인업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색다른 쪽을 보자면은 리츠 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약간 부진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상대적인 배당 매력이 좀 후퇴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리츠 자산에 그래서 최근 2년간 좀 약세가 계속됐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동결 기조에서 나아가서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리츠가 작년 말부터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츠가 2년간 좀 주가가 많이 눌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리츠 기업들도 좀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우선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차입 비율, 그다음에 고정금리 차입 비중 확대 등 재무 구조 강화에 나섰고 주가 조정이 워낙 좀 강하게 있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츠를 좀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지금이 투자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츠가 좀 실물 자산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과 다르게 리츠는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들보다 먼저 상승하고 하락하는 변동성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안정을 되찾고 좀 2년간 가격을 조정받은 리츠 자산을 요새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츠 관련된 ETF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리츠 관련된 네. ETF들이 워낙 많으니까 KB스타 ETF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 예정인 ETF를 좀 같이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권 관련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은 많아졌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개별 리츠 종목, 이제 대표적으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가 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쪽에서는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ETF가 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해당 종목들 이제 리얼티 인컴과 맥쿼리 인프라를 18%씩 담은 글로벌 리얼티 인컴 ETF가 20일 날 신규 상장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ETF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AI 수혜가 지금 계속 AI 테마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4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도 낮아지고 임대료 상승도 좀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츠 산업 전반과 별개로 AI 투자 테마가 좀 유효하다면 좀 함께 가져가야 되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데이터 센터만 모아놓은 리츠가 있는 네, 거예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이 미국에는 많은가 보죠? 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네. 셀타워 이런 쪽으로 테크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해서 근데 한국에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네. 미국에는 관련된 좀 기업들이라는 리츠 자산들이 많아서 그런 리츠들을 풀링해서 만든 KB스타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나스닥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과 ETF 상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는데 약간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상승률 상위를 보니까 최근에 저PBR과 관련된 또 ETF, 뭐 특히나 자동차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보험, 은행 쪽 ETF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ETF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짠다면은 어떤 상품을 또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예. 한다면 일단 저는 이제 이번에 배당 지급 절차가 좀 변경되면서 이제 4분기랑 1분기 배당을 좀 2번 받을 수 있는 금융주 ETF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저평가된 기업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랑도 부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됐던 배당 지급 절차 변경 때문에 기업마다 다르지만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 지주 기업들이 대부분 2번의 배당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타이밍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네. 금융주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 쪽 ETF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리츠와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는 리츠 쪽이 지금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서는 국면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면서 관심 종목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이소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